증시가 지금 굉장히 많이 급등했는데요. 아직 매수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증시는 그럼 마지막 매수 기회가 없는 것일까? 매수 기회는 남아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증시 시나리오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조정은 끝이 났다고 보고 있고요. 전형적인 조정 종결 패턴으로 증시 조정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시점 제가 특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현재 구간 가장 강하고 빠른 상승이 나가는 구간이다. 그 이유는 이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였죠, 여기가. 그리고 1파, 2파, 3파가 나가는 구간. 가장 강하고 빠르다. 실제 증시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실적 시즌은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AI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는 확신을 시장에 계속 심어주고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여기서 나왔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1기와 비교하면은 이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급등 과정 가운데서 한 번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보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저가 매수는 힘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관세전쟁 1기 때 이 유사한 패턴의 이슈가 터진 다음에 좋은 사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관세 이후에 다음 이슈에 집중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FOMC 그리고 감세 이슈이다. 물론 그 이후에 변동성이 중간중간 계속 나왔지만 중장기 추세만 우리가 명확히 가져갈 수 있다면 수익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이런 형태의 베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요. 이 사람이 잘 맞추면 이 사람 말 똑같이 따라하고 이게 뭐랑 똑같냐면 경마입니다. 경마. 1번마, 2번마, 3번마, 4번마, 5번마 쭉 있죠. 그동안 성적이 좋았고 1등, 2등 자주 했던 그런 말을 골라서 베팅합니다. 운 좋게 이 말이 1등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이 꼴등을 하거나 5등을 하거나 그럼 나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투자가 지금 이런 형태는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한 말이 한번 틀리면 나는 망한다. 내 실력과 기준이 없으면 한 번은 크게 데이고요. 크게 실패한다. 내가 공부해서 내 기준을 만들어서 하자. 그리고 말씀드린 이 90일 유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트럼프가 지금 계속 중국에서 전화 왔다, 통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 진실게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세전쟁 1기 때 2019년에도 똑같았어요. 트럼프, 중국이 협상 원한다고 전화 왔다. 정말 원하는 거 처음 봐. 협상 시작. 지난주에 했는지 아니면 2019년도에 했는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나 똑같은 말들을 계속 똑같이 쏟아내고 있다. 그러자 중국도 반응이 똑같다. 트럼프의 이 발언에 들은 바 없다. 이건 1기와 2기가 똑같다. 이번에도 트럼프는 시진핑과 통화했다고 하지만 중국 협상 없었다. 똑같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지금 어쨌든 관세 유예 90일 일단 확정이 되었고 이 상황에서 앞서 1기와 2기 때 똑같이 나왔던 전화 왔다 사건, 들은 바 없다 사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기 때는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추가 구매했다. 이거죠. 서로 밀당 계속 하다가 결국 중국 측에서 약간 양보하는 듯한 스탠스를 보였다. 그게 지금은 이겁니다. 최근에 중국이 125% 관세, 면세를 시작했죠. 이게 같은 기조라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에 1기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이 다음에 미국이 관세율 인상 2주 연기했다. 그 다음 미중 실무 협상이 시작이 되었죠. 그럼 넥스트 스텝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런 뭔가 시장에 선물이 될 만한 좋은 이슈가 나타나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반복됩니다. 똑같아요. 사람이 똑같고 상황도 비슷하고 심지어 멘트까지 비슷하다. 어쨌든 이 트럼프의 허풍이 나쁜 게 아닌 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 우리도 협상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계속 주는 거예요. 중국에. 먼저 전화하진 않지만 이런 형태로 미국의 가려운 부분을 약간 긁어주면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스물스물 시작되는 이런 기조로의 발전. 결국 협상의 물꼬가 트이면서 시장은 환호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전화 왔다 진실게임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어플을 깔아놓고 제가 이 트럼프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알림을 받고 있는데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증시는 바이든의 시장이다.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게 내 탓이 아니라는 거죠. 난 1월 20일 날 취임했다. 관세는 곧 발효될 것이고 기업들이 기록적으로 미국 진출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호황을 누리겠지만 바이든의 잔재를 제거해야 한다. 관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바이든이 남긴 좋지 않은 데이터들 뿐.
호황이 시작되면 그 어떤 호황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큰 호황이 다가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인내심을 가져라. 트럼프는 지금 스탠스가 명확합니다. 증시 마지노선에 대한 방어, 의지, 그리고 바이든과 연준, 제롬 파월 탓을 하는 그런 스탠스. 이 와중에 중국과 관세 협상, 다른 나라들과는 지금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다. 중국만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시장은 환호한다. 그리고 장기 호황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실제 트럼프 1기 때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등락은 거쳤지만 결국 올라갔듯이, 또한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죠. 이기려면 올해 적어도 하반기까지 증시 상승은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관세 협상, 그리고 감세 이슈,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중간중간 똥덩어리, 변동성 덩어리 투척을 하겠죠. 1기 때도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똥덩어리 투척, 잘 나가다가 투척. 자, 이런 변동성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한국 시간 5월 8일 FOMC가 열리는데요.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자, 동결 94, 인하 가능성 5%. 일단 금리 인하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죠. 금리 내려라.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항상 늦는다. 바보다. 악담을 퍼붓고 있는데, 자, 이번에 실제 좋지 않은 데이터가 GDP에서 나타납니다. 1분기 GDP가 22년 이때 이후로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역성장이 나타났어요. 마이너스 0.3%. 계속 양수에 있다가 음수로 넘어갔다. 자, 이거는 경기가 안 좋아졌으니까 나쁜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GDP 역성장, 실제 망가진 데이터로 인해서 금리나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근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롬 파월 이거 봐라. 너 때문에 지금 경기 박살나고 있다. 빨리 금리 내려야 된다. 당장 내려라. 이런 압박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 충격을 주지 못했던 이유, 오히려 어제 시장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여전한 실적 트렌드가 상향하고 있는 환경.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주가는 금리분의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함수이다.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GDP 예상 사이트들을 통해서 시장이 이미 알고 있던 이슈예요. 이건 제가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죠. 역성장에 대한 이야기. 이미 알려진 이슈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된 것이고, 금리나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생긴 것이다. 그리고 공포지수가 여기 3에서 35까지 이렇게 벌써 반등을 합니다. 저점 깰 거야, 더 빠질 거야 기다리던 부정론자는 이제 최저점 매수는 불가능해요. 다만 이제 그나마 어디서 사야 되느냐,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죠. 자, 실제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부정론으로 돌아섰던 그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굉장히 빠른 상승, 거의 V자에 가까운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자, 먼저 구글, 그리고 어제 마감 후 발표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들 모두 다 굉장히 좋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실적들이 왜 좋아졌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다 AI 효율성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비용 절감, 광고 효율성 향상, 투자 효과 반영, 그리고 앞으로 더 투자하겠다. AI 사이클이 선순환되는 그 과정이 진행 중이다라는 근거를 시장에 던져준 거예요. 자, S&P 500인데요. 자, 여기가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일봉이고요. 제가 첫 번째로 오파 상승, 시나리오 폐기, 그리고 변경의 관점을 처음 말씀드린 구간, 이 200일 이평선 기준이었죠. 그 아래서도 물론 오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간인데요. 이 200일 이평선을 깼다가 리테스트하고 다시 빠진 거죠. 지금 그 구간에 굉장히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 여기는 전 고점이기도 하면서 넥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저항은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근처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 깊지 않은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가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 매수자분들의 물량 유지 국면인 것이죠. 사실 본인만의 기준이 명확히 있다면 다른 유튜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투자금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내가 공부하고 내 실력과 기준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1, 2년 살아남더라도 5년, 10년은 불가능하다. 꼭 여러분의 기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